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주식 실전 투자 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원래 테슬라 423.43% 수익률 매매 썰을 풀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장에서 오늘 카카오 네이버 완전 폭락해서 주주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달랑 한 주이지만 저도 네이버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까지 플러스 4.07%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4.12%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 매매 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의 국내 주식 시황 종가 기준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저의 계좌 손실률은 고만고만 변화가 없네요. 어제 매매썰 풀어놓았던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 된통 물려버린 위즈쿠퍼가 오늘 자그마치 9.47%나 상승하다니. 요즘 유튜브 보느라 TV를 안 보는데 윤석열 대선 주자 호재가 떴나 본데요. 관심도 없지만. 위즈쿠퍼 오늘 9.47% 떡상했어도 손실률이 워낙 커서 아직도 마이너스 26.59%랍니다. 갈 길이 머네요. 이건 그렇고 해외 주식 계좌는 2021년 9월 8일 본장 기준 어제까지만 해도 FNGU 반대인 FNGD가 어제 종가로 마이너스 4% 찍었었는데 오늘 조금 상승해서 마이너스 1%로 올라오더니 역시나 제가 예측한 빅테크 기술주들이 오늘은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 FNGD가 드디어 플러스로 올라왔습니다. 종가로는 더 플러스가 될 것 같네요. 많이 폭락은 아니지만 요 며칠 미국 주식 너무 오르기만 해서 꺾일 걸 예상했던 게 맞아떨어진 듯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카카오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올해 4월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매수 후 수익 보고 빠져나와서 그 후로 카카오는 다시 매매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유는 주식 공부하면서 나름의 기준이 하나씩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지주사는 투자 안 하는 걸로 결론 냈거든요. 카카오 액면 분할하기 전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계속 자회사 상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름 알짜 회사인데 자꾸 쪼개기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점점 훼손되어 지주사 가치 평가가 하락될 거고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다양한 기술력과 플랫폼이 모여있는 카카오를 원하는 거지 떨어져 나간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싶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은 개미들이 모르는 자회사들을 카카오가 품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 경영 원칙이 지속적인 자회사 상장이라면 저에겐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로 여겨지기에 더 이상의 매매는 안 할 생각이랍니다. 거기에 비해 네이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못지않은 뛰어난 기술의 자회사와 투자사들을 다 품고 있고 추후로도 자회사 분할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믿거니 하고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네이버도 그 전에 몇 번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 네이버는 삼성전자처럼 존버할 주식이라 판단돼서 최근 많이 올랐지만 소폭 하락했을 때 정찰병으로 한 주 사놨었거든요. 한 주 사고 바로 5%까지 수익률로 올라오길래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안 줘서 아쉬워하던 차였는데 오늘처럼 7.87%가 빠지니 좀 더 기다렸다 서서히 추가 분할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치고 떠난 터라 이런 경우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네요. 방구석 아줌마의 네이버 회사 분석에 의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손정희와 공동 투자한 일본의 라인을 소유한 제트홀딩스가 네이버 자회사인 거 아시죠? 일본은 이것도 아는 분들만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행 갈 때 현금을 꼭 가지고 가야지 난감한 상황이 안 생긴다고 하고요. 일본의 이 부실한 시스템을 뜯어 고치려는 게 손정희와 네이버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메신저급의 라인이 네이버 페이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해서 현금 결제를 없애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수년 전부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배타성이 강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터라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실적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인가 이제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장 안착에 실패한 라인이 일본에선 우리나라의 카카오처럼 국민 필수 서비스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일본에서의 매출이 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오를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라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할 기술력을 네이버 자회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네이버를 존버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이유랍니다. 단 지금처럼 카카오와 같이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고 모회사가 모두 품고 간다는 전제
문제가 되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이 개미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개인들은 단타로 수익 보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근데 저 또한 공부하기 싫어하긴 하지만 일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전문가들 분석 듣는 게 공부이긴 하지만 조금씩 주식 투자 세계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건 공부하며 아는 게 많아질수록 폭락장에 물려도 의연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투자하는 거라 불안하지 않고 폭락장에서 추매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구나 싶네요. 네이버에 대한 정보는 방구석 주린이가 아는 척을 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주린이 아줌마가 유튜브로 주식 투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소소히 주식 투자 일기라 생각하고 올린답니다. 시간이 흘러 정말 수익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진다면 과거 영상들을 보며 흐뭇할 거고, 지금보다 수익이 더 안 좋아진다면 아마도 영상을 올리다 어느새 멈추게 되겠죠. 뭐 좋아서 하는 작업이니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손실 났으면 난대로, 수익 났으면 난대로 몇 억씩, 몇십억씩 굴리는 사람들에겐 코웃음 칠 수익률이지만 저보다 더 주린이들에게 작지만 위안과 도전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명언 중 오늘 같은 카카오 네이버 폭락장에 어울리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주식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오늘 카카오 네이버 주식 가지고 계신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둘 중 어떤 주식을 버리고 어떤 주식만 가지고 갈지, 아니면 존버할지 손절할지를 공부하며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이버 주주들 파이팅!